그러면 우리가 온유 월스테이란 이름이 왜 생기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좀 웃긴데, 제가 원래 운영하던 회사 이름은 월스테이라는 회사예요. 우리 이정희 실장이 하던 회사 이름은 오뉴월이라는 회사였어요. 유럽 미장이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들도 듣고 눈으로 직접 보게 돼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육이라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정희 실장을 만났던 거는 대구 무슨 박람회에 그 아시는 지인이 그 유럽 미장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와서 좀 지원을 해달라, 교육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서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유럽 미장을 하고 있고 교육을 좀 해줄 사람이 온다 그래서 처음 만난 곳은 아마 대구 박람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젊은 아이가 너무도 열심히 하고 그때 당시에 나이답지 않게 사업가의 기질이 보이고 뭐 이런 걸 느껴서 그냥 장난으로 저녁에 밥 먹으면서 야 너네 회사 온유월이야? 나 월스테이인데 우리 합칠까? 온유월스테이 어때?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으로 한 게 시초가 됐어요. 그러고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요즘 그때 당시에 또 ALC라는 그게 한참 유행을 했어요. 아는 거래처에서 ALC 교육을 하니 좀 와서 들어보지 않겠냐. 나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는지 한번 보겠다 해서 그냥 갔어요. 거기서 가서 또 우리 이정희 실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교육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정말 제가 처음 본 이미지는 그 ALC 교육을 막 이렇게 먼지가 엄청나게 하는데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온몸에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야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좀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정희 실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진심으로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너네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다.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감성과 그런 거를 전혀 모른다.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줘라. 그럼 내가 일적으로는 내가 너무 너네들보다는 많이 아니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월스테이와 온유월이 합쳐진 온유월스테이라는 사업자가 생기게 됩니다. 저의 관점은요, 이런 상업 공간에 하는 미장이 유행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이제 사업 방향성을 이제 교육과 그리고 뭐 공방 느낌의 그러면서 이제 시공도 하는 그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마침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둘이 시작을 한 거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람회 거기에 이제 시연 강사죠. 초청이 된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이였는데 초청이 돼갖고 대구니까 거기서 하루 이틀 뵙다가 그때 이제 작년에 온열대 얘기가 나왔었고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이제 또 교육 때 한 번 더 만났죠. 아무래도 대표님이 잘하시는 게 있고 또 제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정체성을 안 잃고 합쳐진 걸 보이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예 둘 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보다 이거 원래 월스테이 아니야? 이거 원래 온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장난 겸 진심반으로 이름을 좀 쉽게 지어봤던 건데 이제 그래서 온열스테이가 됐고 근데 이게 이름이 기니까 조금 웃긴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를 먼저 아셨던 분들은 저희 팀을 온유월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표님 거래처는 월스테이라고 불러요. 그 누구도 온유월스테이라고 플레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월스테이 너무 길고 플레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름을 바꿀까 했는데 그것도 또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되고 좀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는 ONW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생겼어. 이제는 오늘 들은 얘기가 회사 어려워. 이름이 ONW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온유월 스토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그래서 스테이자가 들어가니까 숙박업인 줄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뭐가 좋을까? 근데 저는 하여튼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장을 합치면서 많이 성장했고 더 성장하고 있고 얼마나 성장했나요? 그때보다 한 5배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5년이니까. 아쉽군요. 저는 한 50배 성장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제가 대표님 나이 들면 대표님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 없지 않을까요? 예, 이 세상에? 예, 맞습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저랑 대표님이랑. 그때 되면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뒷방 늙은이가 되더라도 월급은 주겠다. 여기서 나이를 먹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계기는 내 친구 이모의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다가 거기 양복을 입고 매일 놀러 오던 그 내 친구 이모부의 아는 후배가 있었어요. 맨날 그 노래방에 양복을 입고 오셔서 우리는 항상 저분이 뭐 하는지 궁금했는데 내 친구랑 둘이서 이제 맨날 거기 처박혀 있으니까 니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노래방에서 뭐 하냐? 너네 나라 따라와서 일할래? 보름만 일하면 80만 원 줄게. 이런 얘기가 처음 들었어요. 80만 원? 그 당시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지. 그때 당시면 32년 전인데 지금도 생각나요. 매달 며칠 날 서울공고 앞에 육교 밑에 새벽 5시까지 와라. 그 얘기만 던지고 저희는 헤어집니다. 그럼 저희 친구랑 저랑은 고민을 해요. 어딜 가는데 새벽 5시까지 오라 그러지? 그리고 나서 승용차 한 대를 타고 그때 승용차가 프린스, 그 프린스의 안에서는 머라이어 캐리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 여자 목소리에 또 반해서 심취해가지고 한참을 달려갔어요. 2시간을 갔는데 무슨 아산인가 평택인가 하여튼 거기에 공사판이었어요. 여기서 뭐예요? 그래서 너네 옷 갈아입어라. 하고 뭐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노가다야. 이 말을 거기서 처음 듣습니다.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 배운 게 이제 미장 데모도. 처음 날랐던 게 시멘트, 뭐 사모레, 뭐 이런 거를 처음 알아서 거기서 보름에 일을 하고 그 80만 원의 큰 돈을 맛을 보고 다음 제안이 들어옵니다. 너네 포천에 있는 경성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갈 일인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자갈 일이 뭐예요? 근데? 도끼다시. 아 도끼다시. 옛날 바닥 뭐 이렇게 아파트에는 아, 그 학교 도끼다시. 같은 데 도끼다시를 했는데 도끼다시를 이렇게 자갈을 막 해요. 그런 걸 니아까지 실어다가 그 자갈을 올리면서 잘못 나가지고 내 친구 발 위에 니아까를 던집니다. 내 친구는 발톱이 아작이 나고 그 뒤로 노바다를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를 깔끔히 차단하셨네. 그래서 미장을 10년, 12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엄청 사수를 잘 만나가지고 정말 기술을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딱 10년 됐을 때 뒤를 돌아보니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10년 전과 10년 후에 지금의 차이가 없더라. 차를 좋은 차를 바꾼 사람도 없고 집을 좋은 집으로 바꾼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변한 게 없어요. 더 좋은 일이 뭐가 없을까를 생각하던 와중에 우연히 일요일날 VJ 특공대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VJ 특공대에 5위 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실장님이 얘기합니다. 아, 이 일은 능력에 따라서 하루에 10만 원도 벌 수 있고 최대 뭐 4, 50만 원도 번다. 이런 말을 합니다. 4, 50만 원을 번다고? 그래서 바로 달려갑니다. 나 미장하던 사람인데 이 일을 너무 배우고 싶다. 그 일을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VJ 특공대 하나로 3,000명 정도가 몰렸을 거예요. 그 교육을 받으러.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은 교육 인원들이 왔어요. 그 말 하나에. 그때는 뭐 이런 정보들이 전혀 없었으니까. 이제 TV 공중파이밖에 없었으니까. 공중파에서 몇십만 원 번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거예요. 근데 VJ 특공대를 보고 교육받은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스프레이션 페인팅을 배우다가 그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얼마 있다 퇴사를 하고 사업자를 무작정 냅니다. 이름을 뭘로 칠까? 벽, 월, 벽에 머물다. 저의 뜻은 그랬어요. 월스테이의 시작은 500에 15만 원짜리 무슨 지하 방이었나? 1층 방이었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폐기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일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 동안 손가락 깔고 있다가 우연히 현장 하나를 잘 하고 나서 그 뒤부터 이제 소개로 이루어져서 처음 공사는 뭐 200만 원짜리 공사였는데 그게 2년 만에 2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용인에 있는 엄마가 딸 집과 아들 집을 지어주는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의 외장을 좀 특이하게 하고 싶어 해서 외장을 스타코로 하는데 빈티지 하고 싶다. 진짜 이 동네에 성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게 레퍼런스였어요. 첫 미팅을 하고 두 번째 미팅 날 온 가족이 다 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화합이 너무 잘 돼서. 근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얘기를 하길 여기는 전부 미대 출신들 가족이다. 색상을 잘 골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미팅 날 제 기억으로는 그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9명이 미팅을 합니다. 저와 그 인테리어 업체 둘, 사장, 실장, 그리고 나머지 가족. 엄마가 아들한테 처음으로 집을 져주는데 얼마나 이쁘게 해주고 싶었겠어요. 2시간 얘기했는데 마감 색상이 안 나옵니다. 이건 어떻지 않아? 저건 저렇지 않아? 저건 채도가 높고 이거는 뭐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한 2시간 얘기를 해요. 그거 듣다가 제가 성격이 급한데 짜증이 나가지고 다들 조용히 하세요. 어떤 걸 원하는지 알겠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대신 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한 번은 없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너무 멋있게 나온 거죠. 지금도 아마 찾아가 보면 있을 건데 저희 블로그에도 있지만 그 집에 저희 회사 이름을 넣어줬어요. 딱 메인 자리에 거기다가 디자인 바이 월스테이라고 새기세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거기가 시발점이 됐어요. 제 인생의 큰 공사 현장. 근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뚜레쥬로 공사를 했었어요. 그 스타코의 에이징하는 옛날에 그 공사를 전국을 했어요. 다니면서. 갑자기 한 3, 4천만 원 되는 공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대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에 한 10개 정도를 그 컨셉으로 해줬어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공사하는 애가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되고 그게 5천만 원, 1억이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20억 공사를 따게 됩니다. 외장 자재를 수입하게 되고 미국에서 방수제도 수입을 하고 뭐 스테인도 수입을 하고 여러 가지 수입을 하면서 시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회사를 하고 있다가 원래 그 내부 쪽은 아예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사 금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외장이 크니까. 외장은 공사가 크고 짧고 굵어요. 그러니까 외부 같은 경우 뭐 1000회배, 2000회배도 사람 붙여서 일주일에 끝나고 아시바 털면 끝. 그리고 결제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공사 금액도 크고 공사 기한도 짧고 그래서 내부의 인테리어 쪽은 아예 손을 안 댔어요. 내부는 뭐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한 달 해야 되고 막 뭐 이러는데 보수 들어가야 되고 보수 들어야 되고 뭐 돼야 되고 그런데 외장은 5천만 원짜리면 일주일이면 끝나고 아시바 털면 땡이고 뭐 이러니까 누가 봐도 내부 인테리어 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장 일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내장으로 좀 돌아가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내부에 요즘 뭐가 유행할까를 찾아보던 중에 유럽 미장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외장에 너무 오래 치우치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 쪽의 그 습성을 잘 몰랐어요.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젊은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내부로 돌아왔을 때 처음 손을 한번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내부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외장 일도 많이 하고 이제는 가리는 거 없이 내부, 외부 뭐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게 됐다. 다 잘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마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전국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겨울이 추워지면 서울 경기가 추우면 겨울에는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부산 같은 데 또 일을 하고 따뜻한데? 거기는 따뜻하니까 그런 데서도 일을 하고 장마 때 이제 외부에 비가 오면 내부 일을 했다가 뭐 이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입맛에 맞게끔 골라서 일도 따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이 막 넘치는 머리 아프게 인스타 막 안 하고 밀스 이런 거 안 하고 툭 찔러면 나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내가 뭐 하는지 가르쳐 줄 거야 이거 찍어야 된다고 이런 강요도 안 듣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인스타도 춤도 추고 하고 노래도 하고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방송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발전이 안 돼서 다 이렇게 소개로 되는 현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소개만 받아도 일을 다 쳐내지 못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장단점이 SNS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을 때는 한 업체만 마음에 들면 진짜 소개로 일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는데 대신 처음을 뚫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3개월 동안 일도 없었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뒤에 좀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산됐지만 근데 요즘은 처음을 뚫기가 쉽잖아요. 인스타에 자기 PR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광고 돌리면 막 여기저기 몇만 명한테 보이고 근데 그게 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또 심해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해야 되고 자기 PR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시대죠,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하려고는 노력은 하나 아직은 번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꾸 말대꾸하면 내가 뭐 하는지 다 가르쳐 줄 거야. 뭐 이런 거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신한철구 아저씨 존경합니다. 이런 오랜 경험이 있어서 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 문제 없이 하자 없이 일정에 맞춰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래처들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가고 현장에 안 오더라도 끝나면 사진은 다 찍어서 보내는 중입니다. 굳이 자기가 없어도 뭐 현장 얼마큼 돼 있는지 다 알고 이래서 친한 사람들은 저희가 일정을 시작을 하면 안 오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근데 정통 미장, 레미탈 미장은 손뛴 지 오래됐습니다. 또 미장해달라고 연락 오는 사람이 있는데 미장은 절대 안 합니다. 미장은 재미가 없어요. 제가 미장을 해놓으면 아마 업체들이 뻑가서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저희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쟤네는 뭔데 왜 맨날 지네 잘하는 것만 얘기하고 뭐 다 잘한다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름 다 이유가 있는 자신감이시잖아요. 난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은 미장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한 게 아니야. 10몇 년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스페셜을 또 하셨고 외장을 또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연 한 32년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31인데 미장했지 스페셜했지 뭐 했지 이러니까 나름 다 그거 있는 자신감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일을 잘해서 나타나는 경험이 아니라 모든 이런저런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많이 해봤고 상황 대처도 많이 해봤으니 이게 쌓이고 쌓여서 현장에 맞는 그런 거를 잘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다. 아는 게 많아서 제 기준에는 이 정도면 그냥 뭐 노가다 짬밥으론 적당히 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과제빵 요리 이런 쪽으로 했었어요. 하다가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죠.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는 친구였는데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하게 돼가지고 아기를 쭉 키우고 쉬고 있다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디자인 쪽을 하려고 했어요. 편집 디자인. 저희 또 가족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이게 터지면서 그때 아무래도 5개 광고나 이런 디자인 쪽이 이 사람들 모이는 이벤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완전 꼬꾸라져서 다른 걸 해보자 해서 SNS를 좀 찾고 하다가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이 이 일이 재밌어 보여서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받고 사업 방향을 좀 이런 공방이나 클래스 위주로 해봐야겠다 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오뉴얼이었어요. 근데 그 오뉴얼은 이제 새로운 벽해서 오뉴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뉴얼을 시작하다가 한 1년쯤 한 뒤에 이제 서 대표님을 만난 거죠. 방금 얘기하셨던 이 일과를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한 50번, 60번 이상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 일에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경험치나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시작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죠. 제가 대표님 보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 일이나 이런 걸 다 들어보면 미장을 10몇 년 하시다가 뭔가 계속 새로운 걸 찾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셜로 또 전향을 하셨다가 큰 공사 이런 걸 하시려고 또 외장으로 전향을 하셨다가 이제 이런 미장이 또 붐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찾으시다가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게 일단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계속 공부하고 그런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존경스러운 점이 아닐까 해서 이제 이분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하게 됐고 저는 또 워낙 열정이 있었고 한 분야의 짱이 되어보자 이런 생각에 대표님과 같이 일하면 외장 일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스페셜 일도 그렇고 내가 재밌게 잘할 수 있는 내가 좀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컸던 것 같고 저희의 이 얘기를 아시는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면 그 말 제일 많이 하세요. 잘 만난 것 같다고. 서 대표님이 부족한 점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별로 없으시긴 하지만 또 저희 많이 부족했던 점을 대표님이 좀 많이 커버를 해주시면서 저는 또 많이 배웠고 오랜 거래처 사장들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사장님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똑부러진 직원은 오소구한 거예요. 아주 복덩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복덩이 하나 데리고 오셨다고 막 그런 말을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게 있고 대표님은 어쨌든 저보다 30년을 더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을 섭렵하셨던 분의 요만치도 못 따라가니까 오히려 약점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뭘까? 그걸 내가 좀 잘하면 이 회사가 좀 동그랗게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좀 잘 안 맞으면 분명히 싸우고 그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별로 없어서 근데 한 1, 2년은 일 가르치면서 많이 울리기도 했고 제가 좀 승질이 욱할 때도 있어서 가끔 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뭐라고 혼내면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혼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제가 샘플 만들고 하면 뒤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얼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제가 배우고 있죠. 제가 다 샘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수정하고 더 이쁘죠? 이런 경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샘플 작업한다 그러면 올라가 보지도 않고 그냥 믿고 맡기는 편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거 들고 가서 미팅하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듣고 옵니다. 이거 통과됐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전달만 하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네, 이제는 뭐 샘플은 손 넘지 오래됐고 계속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한테 제일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견적. 회사 불러가는 거에 이제 돈 얘기가 빠질 수 없으니까 견적을 잘 내는 방법하고, 저희 일 쪽에서는 이제 처음 미팅하고 현장 보고 했을 때 요만큼한 거를 놓쳐도 나중에는 이제 요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보려고 많이 견적 볼 때 항상 쫓아다니고요. 이제 현장 컨트롤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대하는 거. 사람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현장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쵸. 특히 여자분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적도 항상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 컨트롤. 뭐 현장을 맨날 작은 평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현장은 10명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 30명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현장 큰 게 하나 돌려서 20명을 돌린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20명이 잘 굴러갈 수 있는 하루 8시간을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기존 거래처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칼라만 말해줍니다. 사장님 이번엔 이 칼라 몇 회배 어디예요? 아니면 현장 여긴데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럼 갑니다. 저희가 하는 건 무조건 물량 체크. 그러니까 물량을 실물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오차 범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물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없고, 뭐 많이 봤기 때문에 물량은 정확하다. 그래서 한 번은 처음 거래처인데 나한테 뭐 이번 현장이 뭐 800회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알겠는데 제가 정산은 실물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량을 쟀더니 1000회배가 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캐도로 해봤는데 물량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 맞아. 동행하에 같이 재본 적이 현장 한 번이 딱 있어요. 근데 제가 재는 게 정확하니까 미안하다. 물량은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실물량으로 계산을 한다. 신규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현장 오라고 그러는 건 안 가고요. 외부 현장 같은 경우는 로드부로 보고 견적을 다 냅니다. 외장 견적도 로드부 보면 전 견적이 어느 정도 회배수는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회배수가 나올 것 같고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괜찮으시면 미팅을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가고, 무조건 가고 현장 물량을 재지는 않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레퍼런스를 받아서 그 레퍼런스와 90에서 100% 사이로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현장 미팅을 사전에 진행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샘플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전에 샘플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작할 때 잠깐 조정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벽에 이렇게 딱 대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컬러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합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저는 안 통해요. 사람 보는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쁜데 그분들이 보기에 안 이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거의 기준점은 확실히 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시공한 뒤에 별로인 것 같아요, 다시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일하는 방식은 뭐 대표님이나 저한테 전화가 오겠죠. 일단 처음 물어보는 거는 현장 물량, 가로 세로 뭐 시공할 표 물량을 좀 체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원하시는 레퍼런스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또 현장 위치, 일정이 언제가 좋으신지 좀 간략한 걸 여쭤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통화를 해서 사진도 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장 미팅을 하죠. 실물량 재고 원하시는 레퍼런스 주신 사진으로 컬러나 이런 걸 컨택을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미팅할 때 이제 벽에 대어서 보여드리고, 그게 오케이가 되면 일정 잡고 대금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샘플하고 현장의 구현율은 99%? 100%? 샘플 만든 사람이 현장에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이 나오니까. 요만한 판하고 현장 큰 벽하고는 이제 구현율이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샘플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구현율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 없이 시공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눈에 이쁘면 남들도 이쁘다. 근데 우리 눈에 거슬리면 남들 눈에도 거슬린다. 보이든 보이지 않는 벽이든 우리 눈에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마감, 청소, 뭐 우리가 했던 흔적을 남겨두지 않는다. 그런 정도가 가장 중요하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마감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하자 없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감, 그리고 예쁜 것도 중요하죠. 우리만 있는 현장도 있긴 있지만 뭐 공정이 바쁠 때는 한 10평 안에 한 20명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래도 서로 짜증내지 않고 즐겁게 마무리 짓고, 먼지가 많더라도 그래도 웃으면서 현장에서 문제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이 일에 하는 거면 다들 재밌고 웃으면서 만족도 있게 일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재밌고 유쾌하게 깔끔히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컷!